인터뷰 릴레이 칭찬.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님이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요, 국민의힘의 홍석준 의원께서 칭찬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하네요. 네, 무슨 소감이 덕분에 어떠세요? 홍석준 의원님하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방송에서 잘 모셨더니 네.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것 같아서 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칭찬을 해주셨을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놨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홍석준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방송에서는 자주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김한규 의원님을 이렇게 칭찬 릴레이 대상자로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저보다 일단 젊고 잘생긴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이슈가 있을 때 당의 입장에 따라서 또는 가치관에 따라서 의견도 다르기도 다르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같은 또 의견, 결론을 좀 도출할 때도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측면에서 많은 좀 활동,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동료 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실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며칠 전에도 방송에서 뵈었는데요. 항상 성실하게 방송 준비하시면서 저하고 다른 의견이지만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모습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 소속된 곳은 다르지만 열심히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김한규 의원님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변호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 지난 정권에서는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네.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을 지역의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시면서 21대 국회에 입성을 하셨는데요. 보궐선거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에 비해서 좀 기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쉬움도 있고 조금 마음이 급하시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소회가 어떠신가요? 네, 시간이 빨리 가는 게 정말 아쉽고요. 급합니다. 2년의 임기 때문에 2배로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 주 7일 내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과연 도민들이 또 저를 뽑아주신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의정활동 할 수 있나 항상 급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궐선거라는 남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기회로 주어진 기회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지치더라도 쉬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의원님 제주시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초중고 다 제주에서 나오셨고 제가 찾아봤더니 23대째 제주에서 살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제주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각별하실 것 같은데 제주 소년이던 그 당시부터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치인이 꿈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년 김한규는 왜 정치인이 되고 싶으셨을까요? 어느 순간 정치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었어요. 학교 다니는 어느 날 시험이 끝나고 저는 주말에 영화를 보고 놀 수 있는데 친구들 중에는 밭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같지가 않구나. 저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나의 노력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개개인들이 주변 사람을 도운다고 해서 그런 환경이 확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때 부모님하고도 얘기하고 결국 그런 사회를 바꾸는 일은 정치가 해야 된다. 정치가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구나. 저는 그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대학부터 정치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정치인의 꿈을 꿔오시던 의원님께서 이제 정말 제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주에서 어떤 활동들을 펼치고 계신지 저희가 의원님 지역구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화면 먼저 보시죠.
이제 해녀분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많이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내려가다가 이제 미끄럽거나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이제 허리나 팔이나 무릎이나 관절 많고. 신규 해녀를 우리 협회에서 막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작업하겠습니까? 그 오염수 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이 물을 짠물을 먹어요. 자연으로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 물을 먹으면서 몸에 해로운데 작업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을 당선하면서 엄청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해녀에게. 예, 그래서 해녀분들이 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무비서관 시절부터 해녀 지원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오래 자라셨기도 하셨지만 해녀를 지원하는 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생활수단이기도 합니다. 8천여 분의 해녀분이 살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절반 정도 분이 해녀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해녀이고 또 해녀의 자식이고 해녀의 가족이고 이분들로 인해서 삶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의 척박했던 환경을 이끌어왔던 강인한 여성의 상징인 해녀는 단순히 이분들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의 역사이고 또 제주도의 삶이고 미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정부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짜여져서 처음에는 해녀 지원 예산들이 빠졌었는데 네. 제가 이런 어려움들 또 이런 필요성 또 제주도민의 갈망을 정부 여당에 요청을 했더니 이분들도 흔쾌히 도와주셔갖고 네. 해녀 예산들이 복원돼서 해녀분들께서 만족하고 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람 있는 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주 해녀뿐만 아니라 제주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으시잖아요. 제가 그 제주 을 지역 그 공천 받으셨을 때 인터뷰를 봤더니 제주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제주에서 끝낼 네. 때까지 도민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지금 가장 큰 제주의 현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좀 정치색이 있는 얘기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바닷가 지역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녀분들은 실제로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시는 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바닷가를 갖고 있는 관광지로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 정부 여당도 그런 일반인의 불안함을 이해하시고 조금 더 정부가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주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네.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지금 정무위원회 소속이시기도 하고 당선되시고 나서 경제 세미나를 계속 여셨어요. 그런 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법안도 경제 관련한 법안을 많이 내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면서 경제 관료들하고 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우수한 경제 관료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경제가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치인들이 저 같은 선출직 정치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없거나 전문성이 없고 경험이 없다면 이 전문 관료들과 논의해서 국정의 운영 방안을 정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면에서 제가 경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저만이 아니라 주변 의원들에도 그런 전문성을 우리가 같이 갖추어 가자.
그래야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경제 이렇게 의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제 관련 법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얼마 전에도 그 코인 상장과 뭐 다단계 판매, 그다음에 뭐 자정 거래로 인한 피해 이런 검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가상 자산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고 이 거래소에서 어떠한 거래가 일어나는지 사실상 거의 깜깜이에 가깝습니다. 한국은행의 그 의무 중에 하나가 통화신용 정책과 금융 안정입니다. 근데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700만에 가까운 우리 가상자산 이용자분들의 소중한 자산이 빨리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입법 취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전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고 네. 이거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제대로 투자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또 투자자들이 안심한 환경에서 코인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증권 투자하고 유사하게 안전한 환경에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고요. 네. 거기에 추가해서 한국은행에서 CBDC라고 한국은행 자체의 디지털 화폐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좀 별도의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법안들을 낸 거고요.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쉽게 생각하면 가상자산 투자를 양성화 합법화하는 법이다. 네. 가상자산 투자 자체는 죄가 아니고 떳떳하게 증권 투자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보여지는 그런 법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김한규 의원님께서 경제 읽기 세미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청년 읽기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슈 또 다양한 계층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앞으로도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 드려야 네.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정치인이 꿈이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진짜 자기 직업으로 갖고 사는 네.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운아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정치인이 되셨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든지 어떤 목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 저는 되게 살기 좋은 국가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짧게지만 미국, 영국, 일본에 살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경제 강국이 되었고 또 대한민국 국민성 또 성실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네.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죠. 네. 저는 그중에 큰 문제가 인구 위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대한민국 국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팍팍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하고 싶은 연애도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하고 그래서 집을 구하고 애도 낳을 수 있고 키울 수도 있고 이런 행복한 삶을 원하면 할 수 있게 최소한 국가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를 하고 싶고 그중에 가장 최근에 관심사는 인구위기, 더 직접적으로는 청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지금 원내대변인도 맡고 계시고 네. 지역구도 비행기 타야 갈 수 있는 제주라서 정말 바쁘신데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칭찬하고 싶은 동료 의원을 추천해 주실 시간이거든요. 혹시 마음에 담아두신 동료 의원이 있으신가요? 네, 제 원픽은요. 네. 이용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정당은 다르지만 이용 의원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용 의원님, 저 의원님 처음 만난 날 생각납니다.